어떻게 읽을 것인가? 먼저 문제 유형을 익힌다. 수능은 시험이죠. 그래서 문제 유형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문제 유형을 익혀야 그에 맞는 접근법으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가령 주제를 묻는 문제 유형인데 그걸 모르고 엉뚱한 방식으로 읽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문제 유형에는 익숙해져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러나 수능이 시험이기 때문에 문제 유형을 익히는 것이 너무나도 기본 중의 기본이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죠. 오케이? 그래서 수능 영어를 읽는 방식, 이게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것은 문제 유형을 익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국어책처럼 읽는다. 수능 영어 읽기 방식의 사실은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국어책처럼 읽는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읽은 다음 해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읽으면서 즉시 그 의미와 글의 흐름을 파악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국어책 읽을 때 어떻게 읽어요? 다 읽고 난 다음에 문장을 다 읽고 그걸 갖다 우리가 정확히 해석하고 그 다음에 의미 파악을 하는 것이 아니죠. 즉 우리가 평소에 영어 문장을 읽듯이 문장을 다 읽어요. 그리고 문장 내에서 아는 문법을 정리하고 아는 단어를 정리한 다음에 해석을 뒤에서부터 아주 꼼꼼하게 우리나라 말 어순에 맞게 꼼꼼하게 해요. 어때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또 시간만 많이 걸립니까? 이렇게 해서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읽은 다음에 해석하는 방식이 오히려 글의 이해를 방해합니다. 여러분들 경험이 많으실 거예요. 분명히 모르는 단어도 없고 모르는 문법도 없고 해석도 정확하게 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야? 이게 도대체 뭐라는 얘기야? 라고 여러분들이 그 되묻는 경우 종종 있으셨죠? 읽기 방식이 잘못되어서 그런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영어도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언어인 국어책을 읽듯이 그렇게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읽으면서 즉시 읽은 다음에 해석하지 않고 읽으면서 즉시 그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읽게 되면은요, 등급이 좀 낮아요. 영어 등급이 낮은 학생의 경우에도 이 방법에 따라서 읽기를 아주 강력 권고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요, 여러분들이 이미 어려서부터 영어를 접해왔어요. 영어를 언어로 접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어책 읽듯이 읽게 되면 자신이 의외로 영어 독해 능력이 있음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왜? 이미 영어를 언어로 읽는 방식에 익숙해져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수능 영어 읽기 방식의 아주 핵심은 사실 국어책처럼 읽는다는 것입니다. 자, 수능 영어 어떻게 읽을 것인가? 자, 세 번째는 새로운 지식을 익힌다거나 상식을 넓히기 위해 읽는다는 생각을 버리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전공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영어를 읽는다. 아니면 취미로 영어를 읽는다. 아니면 논문을 쓰기 위해서 영어를 읽는다.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이렇게 읽어야겠죠. 새로운 지식 혹은 상식을 넓히기 위해서 읽어야겠죠. 오케이? 그러나 수능 영어는 시험입니다. 이렇게 읽다가는 어떻게 되죠? 우선 한국말로도 모든 영역의 지식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국말로 쓰여져 있는 모든 그런 문서들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그 어떤 적성이나 재능에 따라서 이해가 쉬운 분야가 있고 이해가 쉽지 않은 분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어인 영어로 더군다나 시험을 보면서 이렇게 새로운 지식을 익히기 위해서 상식을 넓히기 위해서 읽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문제를 풀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영역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이 부족합니다. 수능이라는 것은 비교적 제한된 짧은 시간 내에 비교적 많은 양의 영어 지문을 읽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지문을 읽어서 나는 이런 지식을 읽을 거야. 이 지문을 읽으니까 이런 상식이 넓어지네. 이런 생각을 하다가는 어떻게 되죠? 시간이 다 흘러가 버릴 거예요. 오케이? 그렇다고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 한국말로도 모든 영역의 지식을 다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요. 오케이. 그러므로 어떠냐면 우선은 글의 흐름이나 글의 요지나 의도 등을 중점적으로 읽어야 돼요. 설령 이 글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상식이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대략 이런 의지구나, 이런 의도구나, 이런 요지구나, 이런 글의 흐름에 따라서 글이 진행되고 있구나. 이 정도를 중점적으로 읽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수능 영어가 요구하는 여러분들의 영어 읽기 능력 평가입니다. 왜 그렇죠? 이거는 전공 시험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일반적인 그런 영어 독해 능력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이번 수능 영어에서 나왔던 그런 그 지문에 예를 들어서 촉각은 공간적인 것만큼 전적으로 시간에 기반을 두고 있다라는 그런 요지의 지문이 있다고 봅시다. 이럴 때 이 전제를 어떻게 뒷받침하는지 글의 흐름을 읽어야지 이 전제를 골똘히 생각해서 스스로 터득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이러한 이러한 정보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촉각이 시간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그런 요지, 그런 의도로 글이 흘러가고 있구나 라는 방식으로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케이? 그리고 수능 영어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비교적 짧은 시간에 많은 지문을 읽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장이 이해가 안 되면 바로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야 돼요. 한 문장이 이해가 안 된다고 걔를 계속 붙들고 있을 수 없어요. 시간이 무한정 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그 다음 문장에 이해의 단서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시험이 아니라 하더라도 보통 영어 읽기를 할 때에 혹은 뭐 국어 읽기도 마찬가지죠. 그럴 때에도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 다음 문장을 이런 의미였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아니 많이 있죠. 오케이?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더군다나 그 수능은 시험이니까 시간을 정해진 시간 내에 그 읽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예? 뭐 한 문장이 이해가 안 되면 그걸 계속 붙들고 있지 말고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자. 다음 문장에 이해의 단서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수능 영어 어떻게 읽을 것인가? Number 5. 문제를 다 풀고 난 다음 해야 할 일이 있다. 맨 먼저 지문에 나온 문법과 어휘를 정리해야 합니다. 문법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는 문법이라 하더라도 정리를 해야 해요. 그래야 얘가 관계되면서 주격이구나. 얘는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삼았구나. 이렇게 한국말로 생각하지 않아도 문법 그 자체가 문장 속에서 녹아서 의미로 다가오게 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아는 문법이라도 반드시 정리를 한다. 그리고 당연히 어휘는 정리해야 하는 거 알고 있죠. 이렇게 지문에 나온 문법과 어휘를 정리하고 난 다음에는 소리내어 읽자. 이 소리내어서 읽다 보면 문법이 하나의 지식이 아니라 그냥 문장에 녹아들어서 의미를 전달해 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어휘도 또한 맥락 속에서 자연스럽게 익혀지게 될 거예요. 나중에 따로 어휘를 외운다든지 이런 과정을 생략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영어의 글의 구성 방식이 내면화될 수 있어요. 가령 글의 목적인 경우에는 주로 그 업무 서한 메일, 업무 서한 지문을 가져다 많이 쓰는데 이렇게 읽다 보면 얘는 비즈니스 레터지. 뭐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글의 구성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게 익혀지게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 소리 내어서 읽는다는 것이 정말 이것도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잊지 마세요. 오케이? 그래서 한 10번 정도 소리 내어서 읽으세요. Alright? 그래서 이 과정은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하는 이 과정이 우리가 영어를 국어책 읽듯이 읽기 위한 그런 준비 과정이에요. 그쵸? 문법을 알아야, 어휘를 알아야 우리가 의미를 파악할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서 바로바로 의미를 파악하게 해주기 위한 그런 준비 과정이며, 그리고 당연히 이 과정을 해야지 실력이 향상돼요. 이 과정을 해야 다음 지문도 더 잘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문제를 다 풀고 난 다음 해야 할 일 잊지 맙시다.